네, 안녕하세요, 진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플랫폼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는 진우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네, 현재 이제 에듀테크 중에서도 영어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 교육 게임과 화상 영어 서비스가 있고요. 서비스 사용자들이 습득한 영어 단어나 문장과 같은 학습 데이터, 직접 말을 하는 발화 음성 데이터 등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규 서비스나 기능에 대한 기획이 필요할 때 참여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서비스 뒷단에 있는 백엔드 기획, 이를테면 백오피스, 그리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이 어드민 기획과 프로젝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여러 부서와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CX 업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CX에서 PM으로 직무 전환을 하신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네. CX에서 PM으로 직무 전환을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우선 CX에서 고객들의 문의를 응대하다 보면은 고객들의 불편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불편한 경험을 개선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VOC를 분석하면서 제품팀의 요구사항들을 전달 드렸습니다. 하지만 CX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불편을 느낀 후에 그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진행하는, 즉, 사후적인 절차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제품팀에 요청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 우선순위와 같은 사유로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물론 제품팀과 소통을 하면서 서비스 목적이나 기능에 있어서 배우는 점들도 많았었고, 제가 직접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면서 서비스 기획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획에 관심이 생기고 직무 전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CX 출신 PM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CX 직무는 아무래도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청을 들여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쿠션 멘트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응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서는 고객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이를테면은 서비스 개선 요청이나 서비스 정책적인 문의 그리고 제휴 관련해서도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품팀을 포함한 여러 부서와 소통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M은 여러 부서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고 또 전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서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 부서와 소통한 경험들이 있었고, 이럴 때마다 이제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진행 상황이나 요구 사항들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도 수차례 진행하는 직무인 만큼 여러 입장의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하신 CX셨지만 아무래도 PM으로 직무 전환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역량들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무 네. 전환을 하시기 위해 어떠한 취업 준비 과정을 겪으셨을까요? 네, 우선 PM이라는 직무를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브런치 글들도 초반에 많이 읽었고요. 실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PM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위주로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후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CX 경험뿐만이 아니라 제가 체험했던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공모전 등과 같은 경험을 정리했고요. 특히 이제 원인, 해결 방안, 결과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수치가 있다면 활용하고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PM의 필수 역량들을 분석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떠한 경험을 통해 PM에게 도움되는 어떠한 역량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역량에는 UX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업 역량 등 이런 역량을 길렀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전환뿐만이 아니라 취직 또는 이직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되고 싶은 직무와 저 자신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셨을까요? 우선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양식들이 있는데 저는 원티드의 양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원티드 양식을 보면은 여러 이제 중 메뉴들이 있는데 저는 간단 소개글, 경력, 수상 및 기타 이 세 가지가
저의 역량과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이제 간단 소개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보는 글이기도 하고 본인을 가볍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력서의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간단 소개글을 자기를 소개하는 한 문장과 관심이 있거나 흥미 있는 업무, 그리고 저의 경험이나 역량을 짧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서 경력 부분은 지원하려는 직무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최근 경험 세 네 가지를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를 정리할 때 크게 7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성과 한 문장을 먼저 기술한 다음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제목을 적고 경험을 하게 된 배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원인,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성과, 제목, 배경, 원인, 역할, 획득, 역량까지 이 7가지를 기준으로 경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 및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모전이나 수상 이력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취준생이나 신입분들이 경력을 기술하기 어려울 때 방금 말씀드렸던 7가지를 여기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이 어떤 역량과 강점을 알아줬으면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M으로서 포트폴리오도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우선 전 직장 같은 경우에 CX 직무를 금융기업에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카드 체포 시나리오나 압류 프로세스, 그리고 후불교통 출금 프로세스, 이 3가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배경과 문제 정의를 적으면서 저만의 해결 방안을 이제 적었고요. 그로 인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물을 통해서 프로젝트 결과까지 포함하면서 한 프로젝트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경과 문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원인을 표현하려 했고요. 현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 위험과 같이 정리하면서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나 해결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에 있어서 저 자신이나 저희 팀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나타내려 했고요. 왜 이런 방식인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또는 이제 주로 어떤 개선 기획을 진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저의 해결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이제 그림과 같이 표현했고요. 처음에 저의 기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제 바뀌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지표적으로 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회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점이랑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거는 수행한 프로젝트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X 경력자로서 여러 면접 질문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나왔으며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면접을 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면접에 영향을 끼친 질문들이 있었어서 그 내용을 우선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원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항이긴 한데 지원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면접은 꼬리 질문이 들어오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 자체가 저에겐 조금 어렵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을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고 저의 경력도 적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설명드리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저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했고요. 일단 지원하려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일이나 느낀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VC나 혁신의 숲과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의 트래픽이나 매출과 같은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뉴스 기사나 기업이 하고 있는 외부 활동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았고요. 특히 공신력 있는 곳에서 작성되었는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저만의 기준과 근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잘 넘어갈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CX 관련해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전 직장 경력 관련해서 여쭤본 질문들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한 사유나 전 직장에서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방법,
여쭤봤었는데요. 이직한 사유는 이제 말씀드렸던 직무 전환의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힘들었던 경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소통하면서 고객의 요청을 들어드리기 힘든 상황일 때 부드럽게 말씀드려도 이제 수긍을 쉽게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행동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고객이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이제 어려운 문의를 해주셨을 때 제가 이제 불가능할 거라 판단이 들어도 일단은 이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드린다는 액션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고요.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더 많은 고객들이 이제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PM으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부서에서 요구사항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불가능한 요구사항들도 같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바로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같이 이제 현 상황이랑 말씀을 드렸을 때 좋게 이제 끝나고 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열심히 분석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무 전환을 통해 PM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기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기재한 경험들은 이제 실제로 업무가 저에게 주어진 건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업무를 했다면은 결국 경험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X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시는 활동에서 분명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쉬운 업무 방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점이 아쉬운지, 왜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직접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다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민을 하거나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느낀 점을 담당자에게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해결하려 했던 행동들이 역량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면은 필요할 때 이용을 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워드만이라도 기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직무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